이번에 규제 지역이 발표가 났잖아요. 우리 멤버들한테 가장 문의를 받는 게 낙찰 네, 받을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네, 낙찰 받고 나서 10월 15일 날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네, 딱 확정이 된 네, 거죠. 이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규제 네,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네, 77% 내야 되냐 이렇게 네. 문의가 와서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5일 규제가 나오면서 지금 문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번에 규제가 되면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꽤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 규제 지역에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하려고 낙찰 받으신 분들,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이 규제 전에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된 거죠. 여러 규제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로 단기 투자가 트렌드처럼 많이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매도 준비 중이던 물건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7년, 8년 전에도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되면서 매매 사업자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규제 지역에서 1년 내에 단기 매도하면 양도세가 77%가 나오니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던 비규제 지역으로 가거나 매매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매매 사업자를 폐업했었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 많은 멤버분들도 서울 수도권에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는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규제 지역이 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유진 세무사님한테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 사항에 맞게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규제 지역이 발표가 났잖아요. 우리 멤버들한테 가장 문의를 받는 게 낙찰 네, 받을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네, 낙찰 받고 나서 10월 15일 날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네, 딱 확정이 된 네, 거죠. 이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규제 네,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네, 77% 내야 되냐 이렇게 네. 문의가 와서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댁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더라도 양도하실 때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64조에 따라서 비교과세를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되 양도로 가서 계산한 양도세율과 종소세율을 비교해서 더 큰 거를 신고 납부하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비교과세에서 양도세율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은 분양권이나 미등기 자산이나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건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만약에 1주택자면 조정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지역 대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교과세에서 높은 고율의 양도세율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7%를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사님 얘기하신 게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한 네,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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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무주택자였어. 주택이 원래 네, 없었는데 서울 강동구에 있는 빌라를 6월 달에 낙찰을 받고 7월 달에 네,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때는 네,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네, 10월 15일 날 강동구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자에서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1주택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지금은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매 네, 사업자로 매도를 해도 6에서 네, 45% 기존대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 네,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내가 실거주를 하나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일산에 하고 있는데 구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그때는 이제 네, 비규제 지역이었죠. 똑같이 6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는 네, 구로구도 비규제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로구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분은 아까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낙찰을 받기 전에도 1주택자였으니까 얘를 낙찰을 네, 받았을 때는 주택이 두 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주택을 매매 사업자를 팔아도 내가 기존의 네, 1주택자였으니 얘는 네, 비교과세로 77%가 나온다. 네, 네, 맞습니다.
조문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잔금을 받으셨을 때가 양도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주택이 두 개다. 양도하는 거 물거 포함해서. 그러면 비교과세 하셔야 되는 거죠. 조정지역에 있다면. 양도 시점 기준으로 주택수를 이제 네, 보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양도 시점에 하나 주택을 팔았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주택이 두 개 있었는데 비조정 먼저 팔고 조정을 팔 때 1주택이었어요. 조정 한 개밖에 없으면 그거는 비교과세 안 돼요. 근데 아, 반대로 조정을 먼저 팔았어요. 비조정이 있는 상태로. 그러면 얘는 비교과세 하고 얘는 비교과세 안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네, 무주택자인데 네, 규제 지역에 있는 네, 빌라를 낙찰을 받고 매매사업자로 팔면 네, 무주택자였으니까 6에서 네, 45% 기존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다 막혔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 네, 처리를 한다 네, 그러면 모르겠지만 매매사업자 대출이 필요하신 맞습니다. 분들은 사실 네, 그건 좀 어려운 사항이겠네요. 맞아요. 음. 어려워졌죠. 규제지역에 있는 거를 내가 매매사업자로 팔았을 때 무조건 다 네, 77%가 아니라 기존의 주택에 따라서 6에서 네, 45%될 수도 있고 네, 네, 77%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하나 낙찰을 받아서 규제 지역으로 됐는데 매매사업자로 팔았을 때 6에서 45% 아까 받을 수 있다고 네. 했는데 소명이나 이런 거는 또 안 들어올까요? 국세청에서. 요즘에 더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가 좀 많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질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추가로 주의할 사항인데, 매매 사업자가 이제 조정지역을 양도할 때 1주택자라서 비교과세를 적용을 안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1주택 양도하면서 비교과세 적용 안 받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너네 사업용 자산 아닌 거 아니야? 너 양도지 하면서 높은 세율을 과세하거나 조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소명하실 때 조금 힘드시겠죠. 소명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재고 자산으로 등록을 네. 해놓고 하면은 조금 괜찮은 네. 거예요?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저는 기장도 안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홈택스로 클릭해서 신고했는데 세무사님 이렇게 막 팩스로 문서로 우편으로 왔어요.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해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도 1, 2년, 3년 지나면은 자료 다 사라지고 그 대표님도 기억이 좀 안 나시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은데 만약에 이거 재고자산으로 처음부터 기장을 하시면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컨설팅을 좀 해드리잖아요. 세법적으로는. 그러면 소명하실 때 훨씬 수월해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기 전에만 재고 자산으로 등록만 해도 될까요? 소유권 이전을 다 하고 나서 재고 자산을 등록을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 매도 전에만 세무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재고 자산을 네. 등록을 해놔도 되는 건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오시는 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요. 낙찰 받기 전,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 사업자 등록하실 때도 제가 도와드리니까 업종 코드나 아니면 면세로 할지 과세로 할지 등록할 때도 실수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세관청은 실수했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부터 저랑 만나서 시작하시고 정말 늦더라도 양도하시고 오시면 조금 힘들어요. 재고자산 등록할 때. 진짜 진짜 정말 제일 늦게 오시는 거는 종소세 신고하실 때는 오셔야 돼요. 진짜로. 종소세 신고 전에는 오셔야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리고 할 텐데 1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양도가 25년도 6월에 했다. 그러면 최소한 26년도 5월 전에는 저한테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음. 제가 종소세도 도와드리고 검토도 해드리니까 그건 최소한이고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사업자 등록하실 때 아니면 낙찰 받으셨을 때 그때 오시는 거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낙찰을 받았고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났어. 매도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동산에 이제 내놓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 시점에 재고 자산으로 등록을 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때 음. 오셔도 장부상에 표기하는 거는 1년 안에 수정이 가능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장부에 등록해드리고 그거를 신고하면은 그건 괜찮은데 그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매도하기 전에 상담을 네, 하고 나서 하는 게 네. 제일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물건이 두 개 가지고 계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조정을 먼저 파시면 1주택자로 만들면서 비교과세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있으니까 매도 하시기 전에 오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세금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게는 몇백이고 크게는 몇천, 몇 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멤버뿐만이 아니라 네, 분명히 내가 네, 낙찰을 받았을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네, 네, 낙찰 받고 나서 팔으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놨는데 네,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내가 이거 네, 77%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기존대로 6에서 45%만 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럽고 걱정하시고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오늘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 재고자산으로 등록을 해놔야 네, 소명하기가 세무사님도 좋다. 그런 네,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 매매 사업자 네, 관련해가지고 세무사님이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문의를 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네, 이렇게 네, 세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절세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세무사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더 잘 챙겨주실 거고 기장비도 조금 할인도. 깎아주신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장이 필요하시고 매도를 해서 세금 처리나 경비 처리를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김희진 세무사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멤버분들도 궁금한 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규제가 또 계속 나올 네, 것 네. 같고 그때마다 또 제가 도움을 좀 요청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기 투자하고 싶은데 지방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규제 지역에서 단기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양도세도 있지만 대출도 있죠.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단기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택자고 현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 물건이 아니라 규제 지역에 있는 빌라로 단기 투자 시도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하나 사고 팔고 다시 하나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규제로 더 명확해지네요.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울 진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제가 풀린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규제가 언제 풀릴까요? 7년, 8년 전 정부에서 시작된 규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무택자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기준,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없겠죠. 경매로 규제 지역은 실거주, 단기 투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투자로 연봉만큼 그 이상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코칭반 스터디 모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오픈 카톡이나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몇 달 뒤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규제 지역이 더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할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가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경매 시장 흐름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히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은 경쟁률과 심리가 조금 떨어지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규제가 있을 때도 있고 완화가 될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내 기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리스크 없이 돈을 버는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